자, 안녕하십니까. 시면의 주식연수공장 5월 2일 수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다소 관망세가 좀 있습니다. 당연하죠. 오늘 이제 FOMC 회의가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우리가 항상 보면 과정이라는 부분이 그 과정 중에는 상당히 많은 생각 부분들을 들게 합니다. 과연 될까 안 될까, 실적이 업그레이드 될까 안 될까, 거기에 대해 이제 변동 심리 부분들이 커지면서 종목군별로 그 수급이 체인지가 되는 시점이기도 해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보력이 빠른 기관의 입장에서는 먼저 흔들어 가지고, 기관이든 메이저든 누구든 간에 5일선을 깬다든가 21선을 깬다든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볼 때 그 보는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일방적으로 아니면 장대 음봉을 보이면서 깨면서 시장 투자 심리 부분, 시장 투자자들이 인덱스로 갖고 있는 지표 부분들을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좀 많죠. FOMC 회의 부분에서 시장에서 관망하고 있는 부분 당연한 거로 봅니다. 올해 3번이 될까 4번이 될까, 불과 지금 5월달 이제 진입돼가지고 2달 반 정도, 2월달에 상당히 큰 트라우마 부분들을 좀 만들었어요. 달러 인덱스를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장 지수 자체도 보면 유가가 작년 이맘때 2017년도 6월달에 42달러 했어요. 근데 현재는 거의 67달러, 70달러에 근접하는 유가의 흐름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거의 단순하게 보면 100% 정도는 아니지만, 2배는 아니지만 2배에 가까운 1.7배에 가까운 상승 부분도 이미 진행이 좀 됐죠. 불과 1년 전이에요. 2017년도 6월달에 유가가 42달러를 찍고 거기서부터 슈팅 나와서 거의 최근에 70달러 선까지 슈팅이 나왔습니다. 유가가 거의 2배는 아니지만 2배에 근접하는 상승 부분들이 진행이 됐다. 당연히 물가 상승 부분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겠죠. 그 와중에 지금 그 FOMC 회의, 올해 FOMC 회의에서 3번이냐 4번 인상이냐 이런 얘기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 그런 논의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달러 인덱스 94선에서 94선에서 90달러 하회 가능성 부분들 얘기 들었고, 그 다음에 87선에서 자 달러 인덱스 강세 부분들을 얘기를 들었고, 87선에서 92.25선까지 올라왔어요. 여기서 저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많이 슈팅 부분들이 나오면 여기서 94 정도 반을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까지. 우리가 여기서 달러 인덱스 강세 자체가 뭐 95, 97, 100선까지 스트레이트 간다 하면 이것도 피곤한 흐름이에요. 근데 글로벌 전체적으로 그런 흐름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다. 단지 아침 모닝 브리핑에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여러가지 정세 부분들 얘기를 하다 보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왜 뜬금없이 얘기가 나올까라는 고민 부분들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 연관관계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라는 부분, 달러 인덱스라는 부분, 거기에 신흥국, 왜 글로벌 자금이 인덱스가 2월 달에는 그것 때문에 올렸죠. 우리가 빅스, 단기 국채금리 부분도 슈팅이 나오다 보니까 빅스가 급등 나왔고, 거기에 여러가지 경제지표 부분들 그 알고리즘을 건드렸어요. 건드렸던 것 때문에 단기 급락 부분들이 나왔고, 그거 지금 수습하는 과정 중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금리 인상 여파 부분들은 ING가 되고 있는데, 분명하게 틀린 건 뭐냐면 2월과 3월 달에 금리 인상 3%, 최근에 국채금리 말씀드린 거예요. 국채금리가 3% 정도 급등폭이 나왔는데, 시장에서 느끼는 감도 부분들, 2월달과 4월달, 5월달에 느끼는 감도 부분들은 확연하게 틀려졌다는 얘기 부분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방향대로 하겠고, 아무튼 시장 자체에 보면 FOMC 회의 관망세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글로벌 전체적으로 컨센서스마다 약간 틀리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한 20%대를 보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 와중에 이제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들 순환매가 돌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순환매예요. 하나의 섹터가 계속 하나의 섹터가 슈팅 부분들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순환 매매 부분들 진행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기 배선, 아무래도 이제 인프라 투자 부분들 되면 당연히 인프라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그 인프라 건설 기본 베이스, 거기에 전력 관련된 이것도 지금 당연히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기 배선이라든지 건설 부분 데스, 건설 기자재 관련된 종목권들이 몇몇 한두 종목권들이 지금 상한가 가거나 그 외 종목권, 특히 오늘 전기 배선, LS 전선이라든지 전선 들어간 종목권들이 상당히 강세 부분들 진행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었던 종목권들은 급등이 한 20-30%, 주영주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이상의 종목권들이 나온 종목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드리면 이슈헌터 2호 종목군하고 그 다음에 이슈헌터 1호 회원님들에게 단기 매매로 말씀드렸던 종목이 동아지질이라는 종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슈헌터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에 일단 포커스를 합니다. 장보 같은 경우 밸류상이라든지 성장성에 포커스를 하지만 이슈 부분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동아지질이라는 종목군 거의 한 60% 가까운 상승 부분들이 진행이 좀 됐어요. 중형주 종목군들도 보면 뭐 기본 실적이나 이런 뭐 기본 베이스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멘텀에 따라서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 종목군들이 있어요. 남북 경협도 하나의 뭐 건설도 보면 인프라도 있고 주택도 있고 거기에 발전소도 있고 다양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종목군들이 계속 슈팅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포스코가 여러분들한테 32만원대 얘기 드렸던 종목이 38만원대 장중에 터치 부분들 됐어요. 자, 최근에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철강업종에 긍정적인 모멘텀 부분을 제공을 했습니다. 첫 번째, 미국의 뭐 관세, 그 다음에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 단기 슈팅 부분들 하면 포스코라는 종목을 시총으로 따진다 하면 우리 넘버 10은 들어가죠. 넘버 10은 들어가죠. 종목이 32만원, 38만원, 그리고 40만원 가격 정도의 진입 부분들이 좀 됐어요. 그래서 먼저 성행했던 종목군들이 차익 부분들이 진행되고 그 올랐던 종목군들이 순환매가 돌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전기전자 쪽 부분들이 슈팅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외의 종목군들이 한 단계 시크릿컬 관련된 종목군들이 순환매 도는 것처럼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보면 너무 과하게 되면 거기에서 차익 부분이 나오고 그 외의 종목군들은 순환매 파동 부분들로 서로 키 맞추기를 일단 해 놓습니다. 키 맞추기를 해 하는 와중에 지금 뭐가 나오나요? FOMC 회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볼 부분이 아침 모닝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과연 자 회담 장소는 어디가 될 것인가, 거기에 많은 의미가 함축이 좀 될 수 있어요. 제가 원하는 부분은 이왕이면 한반도를 넘어서지 않고 뭐 지금 시간에서 싱가포르라든 몽골이라든 블라디보스토크 얘기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판문점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왕이면 지금 이제 5월과 6월 달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한중일 정상회담, 그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 그 다음에 한중일,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사자간, 사자간까지 진행돼야지만 평화협정 부분에서 정전협정과 평화협정까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왜? 우리 6.25 사변 부분들이 일어났을 때 그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중국이 포함됐기 때문에 여기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단계 부분들 하면서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판문점 회의에서 판문점이 진행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트리플, 미국, 북한, 한국 3자 회담 부분들 가능성까지 있어요. 그러면 한 단계가 우리나라가 굳이 미국까지 가서 한미 정상회담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축소가 되는 거죠. 시간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 와중 중에는 여러분 어떻게 볼까요? 이쪽 남북 경협 관련 정보도 계속 순환매가 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담 결과에 따라서 그때 이제 그 내용이라든지 퍼포먼스 부분들을 보고 최근에 대아티아이라든지 동아지질, 어떻게 보면 큰 종목권들을 매매하신 분들은 이런 종목권을 생소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개별주를 매매하신 분들은 이런 종목을 눈에 누르실 수 있는데, 종목권 자체를 보면 그래서 이제 추후에 이제 대형주군을 매매하신 분하고 중형주군 금액, 투자 금액 부분에 따라서 문의가 많이 옵니다. 금액 크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많은 문의 부분도 들어오는데, 대형주군하고 중형주군하고 약간 분리 부분들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투자 금액에 따라서. 하지만 이제 탄력도 면에서는 크죠. 근데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금액이 크신 분들은 추세 부분들을 쭉 타고 가면 되는 거고, 지금 오늘 기준으로 대형주 장보고 2호가 10%가 넘어섰으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중형주군하고 대형주군하고 원리는 거의 비슷해요. 주가 상승이 나오는 원리 자체는 실적이냐 모멘텀이냐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거기에 실적 베이스로 갈 것이냐 아니면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냐. 기본 베이스는 똑같은데 이제 시총 자체가 있다 보니까 시총이 뭐 조 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포스코 같은 경우는 뭐 시총이 당연히 조 단위가 넘어가죠. 그리고 장보고 대형주 같은 경우에도 기본 시총 자체가 1조 이상 되는 종목은 최소한 7천억에서 9천억, 7천억에서 1조 이상 되는 작은 그 금액의 시총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선별을 하기 때문에 투자 금액 자체도 뭐 1, 2억 가지고는 별로 태도 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드렸죠. 하지만 중소형주는 조그만의 금액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후에 그 모집단을 코멘트를 드릴 때 약간 분리를 좀 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대형주군하고 중형주군이 1차 상승에서 건설이라든지 그 다음 철강 관련 종목이 1차 상승을 냈다면 1차 상승이 이끌었던 종목군들이 약간 여부로 횡보하거나 차익 부분들이 실현되면서 그 외에 2차 뭐 전선이라든지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2차제겠죠. 여기에 또 안 간다는 게 전선 같은 것도 움직이면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까지 같이 움직여요. 항상 보면 이런 생각 부분들이 들어요. 개발 부분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대규모 투자 부분들이 허벌판에 짓는 거죠. 기존에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그 시스템 자체를 없애고 건물을 없애고 새로 지으려면 상당히 비용 부분이 많은데 전혀 없는 상태로 아직 낙후됐다는 경우는 새로운 자금 들어가가지고 새롭게 업그레이드 부분들을 확연하게 시킬 수 있죠. 그런 거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북 경영 관련된 순환 멤버분들이 전기 배선이나 건설 기자재 쪽이 지금 움직였다는 얘기하고 여기에서 이제 기존의 주도주구들 건설이라는 철강 부분들이 2차 상승 부분들의 어떤 키워드 부분들은 북미 정상회담 관련 내용 부분들로 근데 이제 그 함축적인 의미가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연관관계 부분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그 코멘트를 좀 정리를 해드린다고 하면 외국인들은 일단 관망세예요. 왜? 다른 게 관망세가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이 ING가 되고 있는데 단지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선물 가지고 왔다 갔다 그 파생매매 부분들 진행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유가 자체가 작년에 40달러에서 지금 거의 70달러까지 근접하다 보니까 인상 속도가 혹시 빨라지지 않을까. 하지만 국채금리는 지금 3%를 찍고 지금 하향세를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에 달러 인덱스가 87선, 여러분들도 얘기 드렸던, 자, 87선에서 돌아갑니다. 88선에서 돌아갑니다. 많이 슈팅이 나오면 93, 94예요. 거기서는 꺾일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1타 저항대 이미 진입이 좀 됐어요. 달러 인덱스는 조금씩 꺾일 수 있는 가능성. 최근에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선반영 부분 됐다 하면 여기가 단기 저항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글쎄요. 금리 인상 유가 상승 부분이 워낙 가파르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충작용 부분들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추세들까지 훼손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요건으로 생각하는 부분에서 추후에 연준 부의장의 컨센서스 부분들이 어떤 관점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건 추후에 한번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1차 상승 이후에 2차 판문점 회의냐 어디냐 싱가포르냐 몽골이냐 여기에 관점 부분하고 FOMC가 어떤 코멘트를 하는가. 대부분 FOMC가 5월달에는 기저회견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뭐 관점 부분들을 잘 바꾸지는 않는다는 지난번 얘기를 좀 드렸죠. 그래서 이번 주 후반 정도에 FOMC 회의 부분들을 보고 확인하고 움직이려는 그 관망세 부분들이 있고, 회담 장소, 그 다음에 FOMC 회의의 방향성 부분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 과정 중에 남북 경영진들은 순환매 부분들 진행되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참 여기는 말은 많이 드릴 수는 있어요. 설명 부분들 많이 드릴 수 있는데, 최근에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삼성증권도 정말 저는 조사를 강하게 좀 하고 싶은 생각 부분들이, 삼성증권 최근에 배당 관련된 부분 문제 있을 때 제가 약간 그 루머 제 생각하는 추론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렸죠. 냄새가 많이 나요. 뭔가가 좀 급하기 때문에 쫓기듯이 하는 그 느낌이 있죠. 왜냐면 저는 이재용 씨 과거서부터 이렇게 계속 흐름 부분들 추적을 하다 보니까 약간 예민한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는데, 삼성전자 금융주주에서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보유지분, 삼성전자의 지분 부분들을 매각해야 되는 부분들, 자금이 필요한 부분이 없잖아 있고,
그 다음에 제일모직 상장할 때 삼성물산하고 또 상장할 때 무리수를 상당히 많이 줬다는 말씀을 좀 드렸죠.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가치,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장에서 지금 계속 그 대한항공 조현민 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이해는 합니다. 근데 그게 주가 아니에요.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부분이에요. 더 시장에 더 언론에서 파고 들어가 집중적으로 얘기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에버랜드 지분가치 부분들을 왜 그렇게 1년 사이에 급등 부분들 해서 평가 가치 부분들이 바뀌었느냐 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번에 바이오로직스의 상장 부분, 자회사의 공정가치 부분들을 어떻게 분석했는가, 이걸 더 많은 내용을 하는데, 조현민 씨가 갑질하는 게 그게 뭐 중요한가요? 다 언론 통제 부분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언론 통제 부분이 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의 부분이요. 여기에 핵심 키워드 부분들은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부분들을 마무리를 해야지만 이렇게 방해 공작 부분들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계속 시장에 여러분들이 보는 그 눈길 자체를 삼성하고 떨어지려고 하는 방해 공작 부분들이 계속, 노이즈 마케팅 부분들이 계속 시작할 거로 봅니다. 하지만 키워드 부분들은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그러니까 금융 계열이 가지고 있는 산업재 자본, 삼성전자 지분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삼성증권의 최근 배당납 관련된 부분도 연관성 부분도 있고,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기준 부분들도 연관성 부분이 있고, 에버랜드의 지분가치, 땅, 장부가치, 공시지가, 그것에 대한, 그걸로 인해서 상장가치 부분들을 변경을 시켰기 때문에 계속 조작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하고 있나요? 계속 대한항공 조현민, 그 다음에 엉뚱한 홍준표, 이런 얘기도, 우리 투자자들의 시각 부분들을 흔들리는 부분들을 훼손시키는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잘하고 있어요. 규모의 경제 부분들을 좀 하고 있고, 거기에 왜 그러냐면 디램의 그 치킨 게임 부분들을 해봤기 때문에 여기에는 잘하고 있지만 당분간은 여기서 소음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냥 무너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투자하신 분들은 너무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배팅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정보조수를 넘어가지 못하면 일단 현금화 해놓고 어떻게 되는지, 이번 정권 자체가 대기업 위주가 아니라 허리에 중형기업, 중소기업이라든지 4차 산업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은 여기가 포커스가 됐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도 보면 하다못해 이렇게 삼성그룹 부분들이 계속 공격한다고 생각하는데, 더 나은 체제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과정이라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이제 내일 모레면 삼성전자 이제 액면 분할 반등 부분이 나오죠. 액분 전후에는 주가의 탄력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왜? 가치 자체가 200만원대 종목공원을 보다가 10만원 미만으로 보면 이건 왜 횡재야라고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우르르 몰려갈 수 있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의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그래서 우르르 나오면 챙겨놓고, 저는 차라리 그게 좋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마찬가지고. 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 부분들이 누군가가 계속 언론적인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까지 불합리한 공정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질질질 끌어왔기 때문에 지금 일제시대 청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됐던 것처럼 청산 부분을 어느 정도 해가야 된다 봅니다. 기본의 뿌리 자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걸 시간이 걸리는 것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그룹 주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개인 투자 초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관망하세요. 전체 다. 그리고 이 흐름 부분들을 보시면서 증권도 마찬가지, 전자도 마찬가지, 물산도 마찬가지고,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결과 부분들의 방향성 부분들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투자 부분들을 관심권을 주셔도,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일부 전체 다 홀딩하는 것보다는 차익 부분들 좀 챙겨놓고 현금 부분들을 흐름 부분들 보시는 게 낫다. 그래서 현재 시장 부분들의 종합정리 부분들 한다고 하면 남북 경협의 순환매 부분들 보고 있고, 외국인들은 한 5천억 계약 정도 선물 매도가 나왔습니다. FMC 회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87에서 92 정도 상승, 유가가 전년 대비 거의 1.5배 이상의 상승 부분을 지내다 보니까 FMC에서 혹시나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에서 회담 장소가 어디가 될까에 대한 관망 부분들을 보면서 배팅 부분들을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이렇게 재정비 구간 정도로 여러분들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5월 2일 이슈면의 주식뉴스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